요즘 애들에게 팝니다. 김동욱 지음, 청림출판. 코드 1. 먼저 하는 것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 나는 2002년 첫 회사에 입사했다. 그때부터 마케팅 분야에서 일했다. 정확히 말하면 18년차 광고 기획자. 라떼는 말이야. 사실 무조건 최고로 보이는 게 중요했다. 1등, 세계 최고. 별거 아닌 마케팅 대상에서 상이라도 받으면 몇십억씩 투자해서 그 사실을 자랑하는 내용으로 다시 광고했다. 모 금융회사는 일본과 동남아에 지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글로벌 진출을 표방하기도 했다. 과장을 포함한 온갖 포장 기술을 더해 보여주는 것이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이를 침소봉대라고 한다. 작은 거 가지고 뭔가 대단한 거라도 되는 양 부풀려 말하는 것. 그래야 잘하는 마케팅이고 노련한 마케터라고 했다. 제품이 실제로 가진 기능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스마트폰 덕분에 1등이란 말이 좋은 제품을 선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과대 포장해서 속였다가는 업계에서 퇴출되기 딱 좋다. 그러다 보니 요즘 애들 앞에서는 아무나 쉽게 1등을 말할 수 없다. 그들은 1등이라는 성적표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시도로 이뤄낸 것들, 그 과정에 대한 스토리로 브랜드를 판단한다. 최고가 아니라 최초로 이룬 그 무언가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2018년 2월 7일, 한 청년이 세상에 파격적인 제안 하나를 던졌다. 자신이 쓰는 나날의 글을 이메일로 송부할 테니 한 달 10,000원에 구독해달라는 것이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회, 한 달이면 20회니까 편당 500원 꼴이었다. 이 청년이 이렇게 기상천외한, 어찌 보면 구걸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은 막 학자금 대출 2,500만 원을 상환하라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대출금을 갚아보겠다고 잡지사 기자, 글쓰기 교사, 누드 모델 등 별별 일을 다 해왔지만 그래도 여의치 않아 나름의 수를 낸 것이었다. 아무도 안 청탁했지만 쓴다. 태산 같은 학자금 대출 티끌 모아 갚는다. 아자. 재미도 감동도 없을 수 있습니다. 홍보 이미지에는 절실하나 촌스러운 문구들에 둘러싸인 채 오토바이에 탄 여성이 앉아 있었다. 누가 이런 걸 구독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웹툰에도 돈을 안 쓰는데 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젊은이의 글에 돈을 내라니 거의 날강도 수준으로 느껴졌다. 무모하다. 치기 어리다. 내 눈엔 구걸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얼마 후 27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혼자 자는 게 무섭다로 시작되는 첫 번째 글이 이메일로 배달됐다. 일간 이스라엘 출발이었다. 이스라엘 글에는 누구나 느끼지만 차마 혀로 옮기지 못한 것들을 거침없이 적어내려가는 무서운 감성이 있었다. 일간 이스라엘을 구독하는 독자들은 아마 내가 속으로 삼킨 말이 그녀의 글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며 어떤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스라는 6개월 동안 연재를 계속했고 구독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은 것은 물론이고
출판사나 언론의 간택만 기다리는 무명 작가에서 수만 명의 팬덤을 거느린 인기 작가로 거듭났다. 작가가 직접 헤엄이라는 출판사를 차린 후 연재글을 모아 펴낸 일간 이스라 수필집도 큰 사랑을 받았다. 나 같은 아재들은 좋은 콘텐츠를 발굴해서 잘 쓰고 잘 편집한 다음 서점에 책으로 내놓으면 독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리고 독자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일단 내보낸 다음 광고나 이벤트 같은 판매 활동을 통해 독자를 찾으려 한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좋은 것을 만들지 못하면 안 만드느니만 못하다며 그냥 포기했다. 서툰 것, 설익은 것을 세상에 내놓으면 욕먹었다. 그런 건 아예 윗분들 선에서 통과되지도 못했다. 소비자들의 의견보다는 윗분의 결제를 받는 게 더 큰일이었다. 그들의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좋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때는 한 번 잘한 사람, 잘 나간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했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의존했다. 그들과 비교하면 당시에는 애송이인 나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허접하게 보였고 그들의 경험치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우리 때는 그랬다. 어설프지만 새로운 시도라는 말은 잘 못한다는 말과 동의어였다. 만약 그때 누군가 이스라 작가와 같은 일을 시도했다면 아마도 다들 미쳤다고 했을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뜯어 말렸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내가 완벽을 추구하느라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그걸 먼저 한다. 그렇게 시작도 못 해보고 좌초되기 십상인 게 요즘 세상이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시간이 없다. 당신도 나도 마찬가지다. 최초가 되고 싶다면 먼저 시작부터 하고 나서 저질러 놓고 나서 완벽은 그 이후에 다져나가야 한다. 광고하는 사람들은 나름 트렌드 리더라는 자부심이 있는 편이라 뭐든 남들보다 먼저 경험하고 소장하려 한다.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기로 유명한 부서가 제작팀이다. 어느 날 보니 그 팀원들이 하나같이 비슷하게 생긴 이상한 가방을 메고 다니길래 한 명을 불러 물었다. 이게 무슨 가방이니? 팀장님은 광고하신다는 분이 이것도 모르세요? 트럭 방수포로 만든 재활용 가방. 요즘은 이게 대세예요. 나를 꾸짖듯이 일러준 녀석이 맨 가방은 바로 프라이탁이었다. 트럭 방수포로 가방 몸통을 만들고 안전벨트로 어깨끈을 만들어 연결한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이 가방의 제작자인 스위스의 프라이탁 형제는 누군가의 눈에는 쓰레기로 보일 법한 트럭의 방수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저걸로 가방을 만들면 멋있겠는데? 게다가 튼튼하기까지 하다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들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5년 묵은 트럭 천을 구해 집안 욕실에서 천에 때를 뺐다. 당시 고약한 냄새 때문에 이웃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아들들이 디자인한 도안대로 어머니가 직접 재봉틀로 박음질을 하고 나니 방수천이 몸통, 안전벨트가 어깨끈인 가방이 완성됐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봐도 괴상해 보였지만 볼수록 그 안에 묘한 매력이 있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방이라는 자신감 같은 것이 생겨났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가방을 선보였는데 그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한다. 형제의 이름을 따 만든 브랜드 프라이탁은 스위스를 넘어 전 세계 트렌드를 리드하는 뉴욕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유행에 민감한 대한민국의 힙한 젊은이들에게도 한 번쯤 갖고 싶은 가방이 된 것은 당연지사였다. 물론 모두가 이 가방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본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임팩트를 지닌 제품이었다. 그들의 브랜드 홍보 영상을 보면 제품에 대한 소개 외에 군더더기로 붙은 미사여구가 없다. 실제와 다른 비주얼로 소비자들을 속이려 들지도 않는다. 그저 가방 이곳저곳을 훑으며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사실 그들은 별다른 마케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세상에 없는 가방을 만들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를 명품으로 만든 최초의 힘이다. 아내가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곳 중 하나가 올리브영이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찾아보는 브랜드는 닥터자르트. 아내는 닥터자르트의 제품들을 하나씩 살필 때마다 브랜드 전문가로 돌변한다. 이 제품은 광고를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건 올리브영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이다. 등등의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다. 화장품을 잘 모르는 내가 닥터자르트 제품만의 특별한 점을 물으면 이렇게 말한다.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제품을 제일 먼저 만들어. 다른 데는 없는 걸 만드는 거지. 이진욱 해브앤비 대표는 닥터자르트가 만드는 제품을 앨범이라고 부른다. 가수가 정규 앨범 한 장을 내놓는데 보통 2년이 걸리듯 닥터자르트는 빠르게 변하는 화장품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쏟아내는 대신 2년마다 꾸준히 신제품을 선보인다. 그때마다 기존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의 제품 라인을 내놓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는 자신의 브랜딩 철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반짝이는 히트 상품을 내놓는 건 쉽지만 브랜딩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제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혁신 제품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브랜딩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닥터자르트가 선보인 앨범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1집 비비크림, 2집 세라마이딘, 3집 시카페어, 4집 펩타이딘 등이다. 2005년 닥터자르트가 출시한 비비크림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던 블레미쉬 밤을 화장품으로 대중화한 국내 첫 비비크림이었다. 이후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이 우후죽순 비비크림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닥터자르트는 2012년 다른 시장으로 넘어갔다. 보습 성분 세라마이드를 담은 화장품이었다. 개발에만 2년이 넘게 걸린 제품이라고 한다. 연고처럼 생긴 세라마이딘 크림은 지난 2019년까지 국내에서만 100만 개 넘게 팔렸다. 이어 2016년 출시한 시카페어는 일명 호랑이 풀로 불리는 병풀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 병풀 화장품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또 2018년 선보인 펩타이딘은 더마 코스메틱, 약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펩타이드 성분을 시장으로 끌어낸 제품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그 시대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브랜드가 해야 할 일이라며 펩타이딘을 내놓은 것도 미세먼지 스트레스 등 유해 환경에 지친 피부와 현대 도시인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제품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대박난 컨셉에 안주하며 자기 복제만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앨범을 낼 때마다 대중이 원하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변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수를 팬들이 외면할 수 있을까?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는 필요를 찾아내서 그것을 최초로 만들어내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요즘의 소비자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브랜드에 마음을 열게 된다.
가려운 곳을 콕 짚어 긁어주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나가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보며 한 번쯤 이렇게 말한다. 나도 저거 생각했었는데. 그들과 나의 차이는 뭘까? 바로 그들은 했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각했을 때 했어야 했는데 끊임없는 자기 검열로 이게 될까? 만 자문하며 항상 내가 내 발목을 잡았던 것 같다. 물론 시도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랬음 다들 했게?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일이 있다면 적어도 한 번은 해봐야 한다. 설령 처음 구상했던 그 일이 실패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브랜드 중 하나는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프라임과 같은 유료 구독 서비스, 물류센터용 운반 로봇 시스템 아마존 로보틱스, 상품 배송 자율주행 로봇 아마존 스카우트, 세계 최초의 무인 매장인 아마존 고 등 다른 기업들이 한 번쯤은 꿈꿔보았을 만한 일들을 그대로 해냈다. 아마존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것은 바로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로 실행에 옮긴 행동력에 있다.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혁신의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다. 베타 테스트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험하고 계속해서 시험한다. 그런 수많은 실패가 쌓여 최초가 만들어진 것이다. 남들이 한 것만 답습해서는 절대로 요즘 애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최초를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럼 왜 요즘 애들은 최초를 선택하는 걸까? 최초는 그들에게 용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 자체에 큰 호감을 보인다. 처음으로 길을 열어가는 이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며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사람들을 리스펙트한다. 이들에게 혁신이란 세상에 없던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것도 최초로. 잊지 말아야 할 점 하나는 최초의 도전은 한번 해봤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 그래야 브랜드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한때 크게 히트한 후 별다른 활동이 없는 아티스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존재하지 못하듯이 말이다. 한번 정상에 오른 가수들도 끊임없이 앨범을 내고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후에야 국민 가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요즘 애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보여주는데 열광한다. 매번 혁신적인 신제품을 선보였던 잡스의 행보에 앱등이라 불릴 만큼 충성도 높은 고객이 생겨난 것처럼 최초의 가치를 나만큼이나 높게 평가하는 스푼 라디오 최혁재 대표의 좌우명으로 마무리해본다. 뭐든 하는 것이 완벽보다 낫다.